여러분, MBTI 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각자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고 또 그걸 어떻게 키워나갈지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지도 같은 거거든요. 오늘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쪽은 지옥, 다른 한쪽은 천국 같은 집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두 집의 역할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애인, 요리사, 경찰 다 똑같죠. 그런데 지옥 같은 집은 독일인 애인, 영국인 요리사처럼 뭐랄까 그 역할하고 성격이 영 안 맞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매일이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보세요. 천국 같은 집은요? 이탈리아인 애인, 프랑스인 요리사처럼 역할과 성격이 정말 찰떡궁합인 사람들로 바꿨더니 와,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역할은 똑같은데 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정답은 바로 적합성입니다. 자기한테 얼마나 딱 맞는 옷을 입었느냐, 바로 그거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거든요. 각자에게 딱 맞는 역할을 찾는 게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엔진, 즉 내가 타고난 심리적 경향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는 꽤 많아요.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심지어 별자리 같은 점성학도 있죠. 다들 나름의 지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또 체계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는 MBTI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MBTI가 그냥 유행 따라 만들어진 테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이론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70년 넘게 거의 3대에 걸쳐서 개발한 아주 체계적인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더 편안하게 느끼는지 나의 타고난 선호도를 알려주는 말 그대로 지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성격 코드를 한번 풀어볼까요? MBTI는 딱 4가지 핵심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16가지 성격이 결정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하세요? 외향형 E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 활동할 때 배터리가 막 차오르는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내향형 I는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죠. 충전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딱 맞는 비유 같아요. 회의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 형들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고 후회해요. 근데 I형들은 어때요? 그때 그 말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불킥하는 거죠. 완전 공감되시죠? 자, 두 번째 질문. 세상을 볼 때 뭘 먼저 보세요? 감각형 S는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실, 현실에 집중해요. 오감을 믿는 거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보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직관형 N은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이나 패턴, 큰 그림을 봐요. 육감을 믿는 거죠.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영화 보고 나서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S형은 아마 주인공이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줄거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쫙 읊어줄 거예요. 근데 N형은요? 이 영화는 현대인의 고독을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결정할 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구형 T는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를 따져요.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원칙을 중시해요. 반면에 감정형 F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가치관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결정일까? 조화를 생각하는 거죠. 자, 상상해보세요.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T형 남편이 갑자기 야, 배고프다.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이래요. 그럼 F형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죠. 지금 밥이 넘어가?
T한테는 밥 먹는 게 그냥 기능적인 문제지만 F한테는 이 상한 감정을 푸는 게 100만 배는 더 중요하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어떤가요? 판단형, J는 계획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야 마음이 편한 거죠. 반대로 인식형, P는 좀 더 유연하고 즉흥적인 걸 선호해요.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 즐기죠. 이것도 여행 갈 때 보면 딱 나와요. J형은 떠나기 전에 이미 엑셀 파일로 분단위 계획표까지 다 짜놨을 거예요. 맛집 리스트, 동선, 예산까지 완벽하게요. P형은요? 그냥 일단 비행기 표만 끊고 가서 생각하죠. 그냥 떠난다. 이게 딱 P형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E냐, I냐, S냐, N이냐 네 가지 선호도를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알파벳 조각들을 모아서 실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네 가지 선호도가 두 개씩 짝을 이루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총 16가지의 서로 다른 고유한 성격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6가지를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것끼리 네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걸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면 각각을 움직이는 핵심 동기가 딱 보이죠. SP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 SJ는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NT는 지식과 역량을 쌓는 거, 그리고 NF는 삶의 의미와 진정성을 찾는 것.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유형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내 유형을 아는 건 그냥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가 핵심인 거죠. 성장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딱 2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뭐냐? 내 슈퍼파워를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고 편하게 쓰는 기능을 극대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내 안에 숨겨진 숨은 재능을 꺼내 쓰는 겁니다. 이건 내가 평소에 잘 안 써서 어색한 기능인데 이걸 개발하고 통합해야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주하고 그걸 용기 있게 개발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왕이 탄 거대한 코끼리의 꼬리를 딱 잡는 것만으로도 그 코끼리를 멈춰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떤 똑똑한 신하가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쉬운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점점 그 안락함에 빠져들었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놀랍던 힘이 스르륵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자기 안에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MBTI라는 지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진짜 잠재력을 다시 깨운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거대한 코끼리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